신입 주제에 명품 가방을 들고 와. 커피나 타는 게 어울리는 주제에. 입사 첫날부터 신입 여직원은 상무에게 끊임없는 모욕과 갑질을 당했습니다. 커피 심부름은 기본, 밤 11시에 급한 자료 요청, 거래처 앞에서 망신 주기까지 27살 젊은 여직원이 감당하기엔 너무 잔인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상무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함부로 대한 그 신입사원의 진짜 정체를, 그리고 정확히 다음날 아침 9시 회장실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그 순간 상무의 얼굴은 사색이 됐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2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 태산그룹 본사 15층 영업본부는 새로운 신입사원들로 북적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여직원이 한 명 있었죠. 단정한 정장 차림에 차분한 인상의 최서연이었습니다. 영업본부 박태준 상무가 우렁찬 목소리로 신입사원들을 불렀어요. 신입사원 5명이 급히 상무 앞으로 모였습니다. 50대 중반의 박태준 상무는 팔짱을 끼고 신입사원들을 훑어봤죠. 그의 시선이 서연의 가방에 멈췄습니다. 어이, 거기 너. 그 가방 얼마짜리야? 서연이 들고 있던 건 고급 브랜드 가방이었어요. 사실 아버지가 입사 선물로 준 것이었지만 서연은 조용히 선물 받은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상무가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죠. 선물? 신입 주제에 명품 가방을 들고 출근해? 회사를 패션쇼장으로 착각했나? 주변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첫날부터 찍히는 건가 싶어 서연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죠. 하지만 서연은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상무는 신입사원들에게 회사 규칙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연만 쳐다보며 말했죠. 여기는 실력으로 말하는 곳이야. 거칠애 따윈 소용없어. 특히 여자 신입사원들 커피나 제대로 타는 법부터 배워. 노골적인 성차별 발언이었습니다. 다른 여자 신입사원들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상무는 서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름을 물었고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최서연? 좋아. 그럼 최서연 당장 회의실 가서 커피 12잔 타와. 아메리카노 8잔, 카페라떼 4잔. 설탕은 각설탕 2개씩. 서연이 알겠다고 대답하고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같은 팀 김민준 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첫날인데 너무 하신 거 아니냐고 항의했어요. 하지만 상무는 대리 주제에 간섭하지 말라며 되레 민준을 질타했죠. 민준 대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상무의 권위에 눌린 거예요. 10분 후 서연이 커피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상무 책상에 커피를 놓았죠. 상무가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야? 미지근하잖아. 다시 타와. 서연은 죄송하다고 말하며 다시 커피를 가지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신입사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선배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일에 집중하는 척했죠. 오후 3시 상무가 또다시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류 복사 100부를 양면으로 떠오라는 지시였어요. 서연은 묵묵히 복사실로 향했습니다. 100부라니 적어도 1시간은 걸릴 양이었죠. 민준 대리가 서연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아? 상무님이 오늘 유난히 심하시네. 서연이 잔잔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선배님.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그녀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어요. 민준은 그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보통 신입사원이라면 첫날부터 이런 갑질을 당하면 눈물을 글썽이거나 화장실에 숨어 울기 마련인데 서연은 너무나 침착했거든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상무가 서연을 다시 불렀습니다. 최서연, 내일부터 출근하면 제일 먼저 내 책상 정리하고 커피 타나. 알았지? 서연이 조용히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상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몰랐죠. 자신이 함부로 대한 그 신입사원이 누구인지를요. 입사 일주일이 지났지만 서연의 고통은 계속됐습니다. 상무는 유독 서연에게만 끊임없이 잡무를 시켰어요. 다른 신입사원들은 업무 교육을 받는 동안 서연만 복사, 심부름, 청소를 반복했죠. 목요일 오전 상무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최서연, 이거 다 파일링해. 오늘 안으로. 서류는 최소 300장은 되어 보였습니다. 보통 이틀은 걸릴 분량이었죠. 서연은 묵묵히 서류를 들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옆자리 신입사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서연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상무가 갑자기 급한 문서가 있다며 서연을 불렀거든요. 다른 직원들이 식당에 갈 때 서연만 사무실에 남아 일했습니다. 민준 대리가 김밥을 사다 줬어요. 이거라도 먹어. 점심 거르면 안 돼. 서연이 고맙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은 서연의 강인함이 놀라웠어요. 일주일 내내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거든요. 금요일 저녁 드디어 회식 날이었습니다. 영업본부 전체 회식이라 분위기가 들떠 있었죠. 하지만 서연에겐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무가 서연을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최서연, 여기 와서 술 따라. 서연이 일어나 상무 옆으로 갔어요. 상무는 자신의 빈 잔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소주를 따랐죠. 다른 임원들한테도 돌면서 따라. 그게 신입의 예의야.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임원 테이블을 돌며 술을 따랐습니다. 다른 신입사원들은 편하게 식사를 즐기는데 서연만 계속 서서 술을 따라야 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상무가 또 서연을 불렀습니다. 이미 얼굴이 붉어진 상태였죠. 야, 최서연. 너 대학 어디 나왔어? 한양대학교입니다. 서연의 대답에 상무가 비웃었어요. 한양대? 그것밖에 안 돼? 요즘 애들은 학벌도 별로인데 명품 가방만 들고 다니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노골적인 모욕이었거든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서연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경영학 석사 출신이었지만 그걸 밝힐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상무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회장 딸이라도 되는 줄 아나? 신입은 신입답게 처신해야지.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평정을 되찾았죠. 민준 대리가 상황을 바꾸려고 했어요. 상무님, 이제 다들 식사나 하시죠. 상무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알았어. 최서연 가서 앉아. 서연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음식이 다 식어 있었습니다. 다른 신입사원들이 미안한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회식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민준 대리가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 정말 괜찮아? 상무님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서연이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선배님.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견디면 돼요. 민주는 서연의 말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서연은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건 아버지의 비서였죠. 회장님께서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십니다. 서연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아직은 아버지께 말씀드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보기로 했죠. 하지만 상무의 갑질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2주차 월요일 상무는 서연에게 특별한 과제를 내줬습니다. 신규 거래처 개척을 위한 기획서 작성이었죠. 보통 신입사원에게 주는 업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감은 이틀 뒤였습니다. 서연은 주말 내내 기획서를 작성했어요. 시장 분석부터 예상 수익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죠.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상무 책상에 기획서를 올려놓았습니다. 오전 10시 상무가 기획서를 들고 서연을 불렀어요.
서연은 기대에 찬 마음으로 상무 앞에 섰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업무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상무가 기획서를 펼쳐들었습니다. 그런데 제목만 보더니 갑자기 기획서를 구겨 휴지통에 던졌어요. 이게 뭐야? 이런 걸 기획서라고 가져와? 서연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부족했습니까? 상무가 비웃었어요. 어느 부분? 전부 다 엉망이지. 대학은 어디 나왔다고? 지방대 나온 애들이 이것밖에 못 만드나. 주변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서연의 기획서는 사실 신입치고는 매우 훌륭한 수준이었어요. 민준 대리가 슬쩍 봤을 때도 감탄했을 정도였죠. 처음부터 다시 해와. 내일 아침까지. 서연이 휴지통에서 구겨진 기획서를 꺼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새벽 3시까지 사무실에 남아 기획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내용을 더 보강하고 자료를 추가했죠. 민준 대리도 걱정돼서 남아 있었어요. 서연 씨, 그냥 집에 가. 내일 마저 해도 돼.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거의 다 했어요. 민준은 서연의 눈빛을 봤습니다. 거기엔 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민준은 확신했죠. 이 신입사원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새로운 기획서를 상무에게 제출했습니다. 이번엔 더 완벽했어요. 상무가 기획서를 훑어봤습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생각보다 잘 만들어진 걸 알아챈 거죠. 하지만 상무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별로네. 그냥 내가 직접 할게. 너는 다른 일이나 해. 서연의 이틀간 밤샘 작업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이건 너무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상무에게 항의하지 못했죠. 점심시간 서연은 화장실에서 잠깐 쉬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의 비서였습니다. 서연 양 회장님께서 내일 귀국하십니다. 저녁 식사 함께 하시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서연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다고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다시 거울을 봤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오후에 상무가 또 서연을 불렀습니다. 이번엔 회의실 청소를 시켰어요. 회의가 끝난 뒤 지저분해진 회의실을 정리하라는 거였죠. 서연이 회의실로 들어갔을 때 테이블 위엔 커피 자국과 과자 부스러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서류가 떨어져 있었어요. 서연은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었죠. 그 모습을 복도에서 지나가던 다른 부서 직원들이 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시간 뒤 청소를 마치고 나온 서연을 민준 대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 씨,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참는 거야? 인사팀에 신고해도 돼. 서연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선배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눈빛엔 뭔가 계획이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거든요. 퇴근 후 서연은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소리만 듣고 위로받았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수요일 저녁 6시 서연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무가 갑자기 불렀어요. 최서연 잠깐만. 서연이 상무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상무가 USB 하나를 내밀었죠. 여기 들어있는 데이터로 보고서 만들어. 내일 아침 팀장 회의에서 쓸 거야. 서연이 USB를 받으며 물었어요. 분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상무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한 50페이지? 그리 많지 않아. 내일 아침 8시까지 내 책상에 올려놔. 50페이지 보고서를 하룻밤에 만들라는 거였어요. 게다가 이미 저녁 6시였죠. 불가능한 일정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퇴근해버렸습니다. 사무실엔 서연과 민준 대리만 남았죠.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50페이지를 하룻밤에? 민준이 분개했지만 서연은 침착했습니다. 괜찮아요. 해볼게요. 서연은 그날 밤 새벽 4시까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래프를 만들고 결론을 도출했죠. 눈이 충혈됐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반, 드디어 5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가 완성됐어요. 서연은 잠깐 사무실 소파에 누워 1시간 정도 눈을 붙였습니다. 아침 7시 반 서연은 세수를 하고 상무 책상에 보고서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자기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상무를 기다렸죠. 아침 9시 상무가 출근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더니 대충 훑어봤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내용이 생각보다 훌륭했거든요. 그런데 상무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야.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상무가 보고서를 집어들더니 서연 앞에 던졌어요. 보고서가 바닥에 흩어졌죠. 다시 해. 오늘 저녁까지. 서연이 바닥에 떨어진 보고서를 주우며 물었습니다. 어느 부분을 수정하면 될까요? 상무가 책상을 탁 쳤어요. 내가 다 설명해줘야 해? 알아서 판단해. 민준 대리가 참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상무님, 서연 씨가 밤새 작업한 건데 너무하십니다. 상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대리 주제에 또 말댔고요. 너도 찍혔다는 거 모르나?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자기 일에 집중하는 척했어요. 서연은 조용히 보고서를 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에 민준이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서연 씨, 이거 노동청에 신고해도 돼. 명백한 갑질이야.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만 더 참으면 돼요. 오늘만? 민준이 이상하다는 표로 물었지만 서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소만 지었죠. 오후 내내 서연은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사실 수정할 부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상무가 트집 잡기 위해 다시 하라고 한 거였죠. 저녁 6시 서연은 수정한 보고서를 상무에게 제출했습니다. 상무가 받아들더니 책상 서랍에 넣어버렸어요. 됐어, 가봐. 서연의 이틀간 밤샘이 또다시 무의미해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담담하게 퇴근 준비를 했어요. 퇴근길에 서연은 아버지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내일 아침 회사로 오실 수 있어요? 아버지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그래, 아침 9시에 갈게. 무슨 일이니? 서연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말씀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한편 상무는 집에서 술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저 건방진 신입사원을 어떻게 더 굴려볼까 하고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걸요. 목요일 아침 8시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거래처와의 미팅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대형 유통업체와의 계약건이었죠. 상무도 일찍 출근해서 미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서연이 인사를 하자 상무가 손짓했습니다. 최서연, 회의실 청소부터 해. 거래처 오기 전에 깨끗하게. 서연은 묵묵히 회의실로 가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돈하고 물컵을 준비했죠. 다른 신입사원들은 미팅 자료를 검토하는데 서연만 청소를 했습니다. 9시 반 거래처 임원 3명이 도착했어요. 상무가 극진히 맞이했습니다. 미팅이 시작되자 상무는 서연을 불렀죠. 최서연, 커피 좀 가져와. 아메리카노 넷. 서연이 회의실 밖으로 나가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쟁반에 담아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상무가 일부러 몸을 움직이며 서연과 부딪혔어요. 커피가 쏟아지며 서연의 흰 블라우스에
갈색 얼룩이 번졌죠. 어머, 이게 뭐야? 거래처 임원들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상무가 화를 냈어요. 이것도 제대로 못해? 거래처 분들 앞에서 망신이잖아. 서연의 옷은 커피로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오히려 거래처 임원 중 한 명이 말했죠. 아니, 상무님이 부딪히신 것 같은데요. 상무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아닙니다. 신입사원이 주의를 안 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불찰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화장실에서 옷을 대충 닦았지만 얼룩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미팅이 끝난 후 상무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거래처 임원들은 이미 돌아간 뒤였죠. 너 때문에 거래처한테 망신당했어. 앞으로 중요한 미팅엔 얼씬도 하지 마. 서연이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때 민준 대리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상무님, CCTV 보면 상무님께서 먼저 부딪히신 게 나올 겁니다. 상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대리가 지금 나한테 거짓말쟁이라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자는 겁니다. 상무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김민준 대리, 너 오늘부터 영업 3팀으로 발령이야. 당장 짐 싸. 민준이 황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발령이라니요. 하지만 상무의 권한이었죠. 서연이 민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준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뭔가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죠. 점심시간 서연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딸, 지금 회사 앞이야. 어디로 가면 되니? 서연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빠, 15층 영업본부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후 1시 서연은 상무에게 말했어요. 상무님, 잠깐 볼 분이 계셔서 로비에 다녀와도 될까요? 상무가 귀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빨리 다녀와. 서연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갔어요. 거기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 최재혁 회장이었죠. 아빠, 회장이 딸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서연의 블라우스에 남아있는 커피 얼룩을 본 거예요. 무슨 일이야? 옷이 왜 그래?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함께 올라가시죠.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한 거죠.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버튼이 눌렸어요. 그 시각 영업본부 사무실에서 상무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몇 분 후 완전히 뒤바뀔 거라곤 꿈에도 모른 채요.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서연과 중년 남성이 함께 나왔어요. 사무실로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영업본부 직원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누군가가 작게 속삭였죠. 저분 혹시 회장님? 맞아, 최재혁 회장님이야. 소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태상그룹 회장이 영업본부에 나타난 건 1년 만이었어요. 게다가 사전 통보도 없었죠. 상무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회장과 서연이 함께 들어오는 모습을 본 거죠. 회장님,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서연을 보며 물었죠. 내 자리가 어디니? 서연이 자신의 책상을 가리켰습니다. 회장이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책상 위엔 커피 심부름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까지 상무 커피를 타놓으라는 내용이었죠. 회장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상무를 돌아봤어요. 박태준 상무, 내 딸한테 매일 아침 커피를 타게 했나?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 모두 숨을 죽였어요. 내 딸이라는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죠. 상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네, 네, 따님이라니요? 회장이 서연을 가리켰습니다. 최서연, 내 외동딸이야. 자네가 지난 2주 동안 어떻게 대했는지 다 보고받았네. 상무가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거죠.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회장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알았다면 잘해줬겠지. 그게 문제야. 신입사원이든 누구든 존중받아야 해. 내 딸이라서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상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주변 직원들이 서연을 다시 봤습니다. 그 겸손하고 조용하던 신입사원이 회장의 딸이었다니요.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기획서를 휴지통에 버렸다고, 밤새 만든 보고서를 던졌다고, 거래처 앞에서 일부러 커피를 쏟았다고, 하나하나 나열될 때마다 상무는 더 작아졌어요. 얼굴이 사색이 됐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상무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나한테 사과하지 마. 내 딸한테 해. 상무가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은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상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서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상무님,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다른 신입사원들은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상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의 전화였어요. 회장이 짧게 통화를 마치고 상무를 봤죠. 박상무, 오늘 오후 인사위원회가 열리네. 자네 건으로. 회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25년 동안. 회장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25년 동안 이렇게 해왔다는 게 더 문제지. 지금 당장 개인 물품 정리하고 인사팀으로 가게. 상무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자기 책상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랍도 제대로 열지 못했죠. 회장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딸, 힘들었지?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빠. 좋은 공부였어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장에서 배웠어요. 회장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팀에 익명 신고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중엔 민준 대리도 있었어요. 그는 서연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야 서연이 왜 그렇게 참았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회장과 서연이 사무실을 나갔어요. 뒤에 남은 건 멍하니 서 있는 상무와 충격에 빠진 직원들 뿐이었습니다. 오후 3시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엔 회장과 인사 담당 임원, 그리고 법무팀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상무는 떨리는 다리로 회의실에 들어갔죠. 회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안엔 지난 2주간의 CCTV 영상 기록과 증언이 담겨 있었어요. 박태준 상무, 이 영상을 보게. 화면에 상무가 서연의 기획서를 휴지통에 던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커피를 다시 타오라고 하는 장면, 회의실 청소를 시키는 장면이 연속으로 재생됐어요. 상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처 미팅에서 일부러 서연과 부딪혀 커피를 쏟는 장면이 나왔죠. 이건 명백한 고의였네. 설명해보게. 상무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아니라 실수였습니다. 회장이 영상을 멈췄습니다. CCTV엔 자네가 몸을 움직여 부딪힌 게 명확히 나와. 거짓말까지 하나? 인사 담당 임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상무님, 지난 3년간 부하 직원 12명이 상무님 때문에 퇴사했습니다. 이 중 7명이 갑질을 이유로 들었고요. 상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죠. 실적만 좋으면 됐으니까요.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상무, 자네 실적 보고서도 검토했네. 작년 목표 달성률이 70%야. 그런데 팀원들은
평균 95%를 달성했더군. 상무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죠. 무슨 말씀이신지 인사 담당 임원이 설명했습니다. 상무님 팀의 실적은 팀원들이 올린 겁니다. 상무님은 관리는 안 하시고 갑질만 하셨죠. 법무팀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상무님, 여기 김민준 대리의 진술서가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상무님의 갑질 사례 27건이 기록돼 있어요. 상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준 대리가 그동안 다 기록해뒀던 거예요. 회장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태준 상무 즉시 해임한다. 퇴직금은 법정 최저 기준만 지급하고 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린다. 상무가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저한테 가족이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들이 있고요. 제발 한 번만.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부하 직원들에게도 가족이 있었네. 생각해 본 적 있나? 자네 갑질 때문에 퇴사한 사람들 말이야. 상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회장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죠. 사람을 함부로 대한 대가야. 권력은 약자를 짓밟으라고 주어진 게 아니네. 회의가 끝났습니다. 상무는 휘청거리며 일어났어요. 경비가 그를 안내해 밖으로 데려갔죠. 한편 영업본부 사무실에선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상무가 해임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서연은 조용히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 대리가 다가왔어요. 서연 씨, 아니 회장님 따님. 서연이 손을 저었습니다. 선배님, 그냥 서연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그냥 신입사원이에요. 민준이 웃었어요. 넌 정말 대단해. 2주 동안 참은 것도 그렇고.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현장이 어떤지, 직원들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서연이 말했죠. 선배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 아직 배울 게 많아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일하자. 그날 저녁 상무는 집에서 술을 마셨어요. 25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아내와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후회했어요. 왜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을까? 왜 권력을 남용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업본부 사무실에는 상무의 빈 책상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개인 물품이 치워진 거예요. 직원들은 그 빈 책상을 보며 각자 생각에 잠겼죠. 서연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직원들이 서연을 보는 눈빛이 조심스러워졌죠. 민준 대리가 다가와 말했어요. 서연 씨, 오늘 회의 있는데 참석할래?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 개편건이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배님. 참석하고 싶어요. 회의실에서 서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냈어요. 신입사원들이 겪는 어려움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요. 다른 직원들도 진지하게 들었죠. 점심시간 다른 신입사원들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덕분에 많이 배웠어. 한 신입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왜 진작 말 안 했어? 회장님 딸이라는 걸. 서연이 진지하게 대답했죠. 제 정체가 아니라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현장을 제대로 경험하고 싶었고요. 신입사원들은 서연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으며 서로의 경험을 나눴어요. 오후 3시 회장이 영업본부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어요. 여러분, 어제 있었던 일은 우리 회사의 부끄러운 면을 보여줬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진중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달라질 겁니다. 갑질 신고 시스템을 만들고 정기적인 조직 문화 점검을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죠. 제 딸 서연이는 앞으로도 평범한 신입사원으로 일할 겁니다.
특별 대우 없이 여러분과 똑같이요. 서연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회장은 서연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 정말 괜찮겠니? 계속 여기서 일하는 게.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회장이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내 뜻대로 해라. 아빠가 응원할게. 한편 해임된 박태준 전 상무는 집에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도대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박 전 상무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내가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어.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딸이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박 전 상무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지. 하지만 내가 자초한 일이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존중하라고 주어진 건데 자신은 그걸 짓밟는 데 썼다는 거리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죠. 일주일 후 영업본부에는 새로운 상무가 부임했습니다. 젊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직원들과 소통하며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갔죠. 서연은 여전히 신입사원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커피 심부름도 하고 복사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정당한 업무 분담이었죠. 민준 대리가 서연에게 말했어요. 서연 씨, 다음 달에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같이 할래?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내 기획서 실력 이미 봤잖아.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를 나눴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아버지와 저녁을 먹었어요. 회장이 물었죠. 회사 생활은 어때?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빠. 이제 진짜 일을 배우고 있어요. 회장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딸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죠. 권력은 사람을 함부로 대할 권리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존중과 예의는 기본이죠. 박태주는 그걸 깨달았을 때 이미 모든 걸 잃은 뒤였습니다. 하지만 태상그룹은 달라졌어요. 서연의 용기가 회사 전체를 바꾼 거죠.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행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